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딸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 딸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저희 딸들이 돈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거의 정반대라고 제가 보거든요.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용돈을 주게 되면은 자기 지갑에 일단 용돈을 넣어놔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곳에만 딱딱 쓰고 더 이상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용돈 달라는 소리를 별로 안 해요. 그 이제 어쩌다 한두 번씩 이렇게 달라는 경우는 있고,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갔다 오고 이제 이렇게 용돈을 주고 나면은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홀라당 다 써버려요. 그 이제 편의점을 간다든가 뭐 문구점에 가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사고 싶은 거 그냥 5천 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그 자리에서 그냥 홀라당 다 써버리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지도는 하는데 그게 이게 습관으로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잘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도 제가 꾸준히 관찰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용돈을 일주일당 얼마 해가지고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나 그걸 보면서 이제 이때쯤이면 정말 용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럴 때 얘네들이 또 얘기하고 또 이제 또 제 판단에 의해서 용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애는 어쩌다 한 번씩 자기가 달라고 얘기를 하지 중간에 제가 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없어요. 제일 작은 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저한테 용돈을 달라고 쫓아다닙니다. 뭐 했냐 그러면 뭐 사 먹었다 그러면 근데 그 사 먹는 것도 뭐 그냥 뭐 이렇게 먹는 거 같은 게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쓸데기 없이 뭐 이렇게 무슨 그 뭐라 찰흙 비슷한 거 그런 걸 막 색깔 있는 거 사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펑펑 쓰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그 생각이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뭐 걔네들의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 그러니까 이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라고 시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데 유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부분을 꽉 잡고 있는 이유도 가만히 보면은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 한국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그러한 그 집착이라든가 욕심은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가 얘네들이 커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배우게 됐는데 그 전에 엄마 아빠가 미리미리 돈에 대한 생각 개념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돈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면 얘네들이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좀 시행착오 이런 거를 좀 덜 겪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즘은 계속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큰애에 대한 이제 이렇게 돈을 쓴 그러한 씀씀이 이런 것도 이제 좀 파악을 해 나가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작은 애에 대해서 정말 진짜 이렇게
씀씀이가 좀 낭비하는 쪽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것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얘네들을 좀 컨트롤할 건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건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학원비가 사실은 얘네 그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뭐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큼 투자한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원만 부자 되게 만드는, 애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고 학원만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이제 잘 관찰을 하고 아이들 각 개인에 맞게 그렇게 이제 제가 좀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애가 좀 비록 중학교 1학년이지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깊고 그렇기 때문에 애어른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도 깊고 이렇게 뭐 순간순간 판단해서 뭐 행동하지도 않고 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스럽게 이제 행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 작은 애는 뭐 순간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내일에 대한 생각이 없이 막 오늘을 이렇게 살고 또 이제 또 학교 가기도 굉장히 싫어하고 막 이런 애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제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돈에 대한 생각이 두 아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가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차차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제가 저희 시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식들이 이제 아끼지 않고 막 여기저기에 그냥 막 펑펑 쓰다 보면은 아빠 때는 굉장히 부자였는 자식 때는 그냥 거의 쪽박치 하는 경우를 제가 간간히 많이 봤어요. 저희 시골 같은 경우 그랬고 이제 저희 주위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돈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돈만 밝힌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자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과학자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음악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음악가 전에 돈이 많으면은 음악은 취미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배고픈 음악가도 굉장히 힘들고 미술가도 힘들잖아요. 일단은 먹는 게 해결되고 좀 여유로워야 그런 것도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막 그렇지.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돈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이제 돈에 대한 그런 돈을 어떻게 대하는 데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관찰을 하면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계획을 세워가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제 계획이 세워지면은 그거에 맞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생각이거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들이 돈을 생각하는 그러한 어떻게 생각하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러분들도 자녀가 다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없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자녀가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 그걸 보시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교육을 하고 부모로서 자식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걸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리드할 건가, 그거를 하나하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나가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 돈에 대한 생활 습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저희 아이들의 맞춤형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